찬란한 푸른빛, 통영의 바다를 가져온 듯 빛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통영의 화가 전영근. 생명을 품은 형상과 소리, 강렬한 세계 하모니로 생기가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저도 좀 작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제가 3년 전부터 이제 전에 좀 작품 성향을 좀 탈피해서 뭐 새롭게 뭐 추구하는 과정에 빛의 화석이라는 주제로 삼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화식? 화석. 화석. 예. 와, 그 좀 자세히 설명을 좀만 더 해주신다면요. 예. 그 사실은 조금 넓은 세상 이야기겠지만 미술 세계 이야기겠지만 그 20세기 초에 피카소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캔버스에 이제 3차원적인 요소, 입체파라는 네. 작품을 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저는 그 이후에 이 캔버스에서 4차원의 어떤 세계를 작품을 해야 이 소위 말하면 뭐 현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고민을 해왔죠.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공간이 포함되는 시간이 포함되는 4차원 세계를 현실 세계에서는 상당히 뭐 만들어내기는 물론 뭐 오래 연구하면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작가는 뭐 그림에다가 시계를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4차원적인 요소를 이제 추구했던 작가들인데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인상주의도 뭐 르네상스 시대의 그 고전적 사실주의도 이 문단으로서 언어로서 그 작품의 어떤 세계를 표현했거든요. 입체파, 야수파. 그래서 저는 화석이라는 걸 가지고 시간적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문이나 또는 그리시는 어떤 걸 보면 약간 좀 몽환적이고 상상을 막 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여기 전부 다 통영 앞바다였어요. 일릉이는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서 일릉이는 바다의 물결이고 네. 그 속에 이제 인간의 삶의 모습이 녹아 들어가 있는. 한 줄기 빛이 생명을 키우듯 창조적 영감의 화면을 일구는 화가. 세상에 가득한 빛의 율동.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의 모습이 캔버스를 가득 채웁니다. 봄날, 바람결에 부딪히는 햇살. 그 주변의 모든 것이 화가에게 영감으로 다가옵니다. 통영이 낳은 현대미술의 거장 전영님. 전영근 화백의 아버지입니다. 코발트 블루의 화가, 색채의 마술사라 불린 화가 전형님. 96의 나이로 생을 다하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통영항, 세만다라 등 대작을 남기며 한국 미술의 지평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통영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색으로 수많은 작품을 완성한 전형님 화백. 추상화에 한국의 전통미를 접목시킨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줬는데요. 당시 유화에 쓰지 않았던 한국의 오방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절의 단청이나 옛 장신구에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민족 정서를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전영님 화백을 탐구욕과 실험 정신이 강한 추상 화가로 기억하는 이유인데요. 아버지인 전영님 화백의 수많은 작품에 둘러싸여 성장한 전영근 화백. 아버지와 같은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열매가 아무리 맛있고 꽃이 아무리 예뻐도 뿌리 없으면, 뿌리가 없다 그러면 그건 그야말로 인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가 깊은 통영, 그리고 또 예술이 깊은 아버님, 어떤 교육이나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으실까요? 예, 그 예술가는 끊임없는 그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근성을 가져야 되고,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해서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꼭 펼쳐야 된다. 한자로 보면 예술가, 화가 하는데 집 가자를 쓰는데 그건 자기 집을 짓는다는 뜻인데 자기 집은 정말 독특하고 튼튼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미래의 예술이 되어야 된다. 항상 그 말씀은 참 이빨처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작가님의 작품도 독특하면서도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아버님께서 예술가시니까 혹시 막 많이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요. 참 그것도 일견 같은 그 가족이다 보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식이다 보면 할 수 있는데 아버님은 이 작품은 좀 누구 닮았는데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냉철하게 해주시고 색은 이런 색을 써서 섞어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에스키스는 될 수 있으면 작품에 가깝게 완벽하게 할 만큼 에스키스를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 가장 혹독한 가르침의 스승님이 아버님이셨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님 화백의 작품과 유품들, 그가 남긴 발자취를 기억하는 일은 어쩌면 혹독한 가르침을 줬던 스승 전영님에게 보내는 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술관 3층에는 전영근 화백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켜켜이 쌓인 시간들, 그리고 다양하게 구성된 빛의 이야기, 개성 강한 도자기 작품들까지. 빛의 향연과 강렬한 색, 생명에 대한 내면의 반응과 감동이 전해지는 작품들.
수많은 경험과 만남의 시간이 교차해 맞이하는 창조적인 순간. 빛을 그리는 화가 전영근의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서 펼쳐집니다. 지금 이 뒤에 작품도 계속 그 화석 시리즈 연장인가요? 예, 네. 화석 시리즈 인작 중에 현재까지 제일 큰 작품입니다. 아하. 통영 노을빛을 받은 통영 바다의 느낌을 이제 추상적으로 구성을 해봤죠. 예. 밑에서 아버님의 통영항과는 완벽하게 너무나도 달라서 이 두 분의 관계는 전혀 다른 분이다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소년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셨다고 들었거든요. 영향력이라기보다 이제 지역에 있는 선배로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조금 뭔가를 조금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가지고 뭐 있는 게 예술적 재능이니까 재능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0년째, 작년까지 10년째 통영 정인 청소년 아카데미라고 해서 1년에 한 20명씩 10년간 배출을 해서 와. 6개월 정도 강의를 했죠. 와, 굉장히 행복한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좀 많이 영향을 받았겠어요. 예, 저는 예술가들의 삶이 어떤지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직접 어디 그림을 보고 그리라는 게 아니고 앞에서 제가 종이를 크게 놓고 같이 그립니다. 이걸 따라서 그려보라. 이렇게 표현해라. 야외 스케치도 나가서 그리는 방법. 참 그 애들 따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해요. 10년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어떤 뿌듯함이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으시겠어요? 예, 저는 뭐 어떤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생들 순수한 어떤 시각으로 또 예술을 바라봐주는 그 모습이 너무 좋고 또 학생들이 뭐 자기들 집에서 들지 모르게 너무 착하고 좋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네. 이렇게 좋은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가꾸어서 나라 이렇게 자라게 하면 국가에 참 나라의 큰 인재가 되겠다.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보람을 조금씩 가지게 됐습니다.